1980년 4월 전북 군산. 바다 냄새가 교실 창문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도연은 분필가루를 털며 칠판 앞에 섰습니다. 24살 첫 발령을 받은 시골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은 거칠었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고 교복은 해졌습니다. 새벽에 배를 끌고 나가는 집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을 말입니다. 선생님, 저 고등학교 가도 될까요? 쉬는 시간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가야지요. 도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돈이 없다는 말을 아이는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 자신도 가난했습니다.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책이 좋았습니다. 글을 읽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5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은 군산 시내로 나왔습니다. 교과서 자료를 사러 서점에 들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낯선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 같았습니다. 서울 말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자 남자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아세요? 출장 왔는데 길을 잘 몰라서요. 저기 모퉁이 돌면 백반집이 있어요.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같이 가시겠어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한기태였습니다. 서울에서 섬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도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단하시네요. 시골에서 아이들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전 솔직히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태는 그날 이후로도 군산에 자주 내려왔습니다. 출장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연을 만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영화를 보았습니다. 기태는 도연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도 서울에 오면 좋겠어요. 더 넓은 세상에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전 여기가 좋은데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은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야 해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흔들렸습니다. 1981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도연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영등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신혼집은 따뜻했습니다. 기태는 자상했습니다. 출근 전에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퇴근 후엔 꽃을 사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도 생기겠지? 기태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도연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기태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기태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겨울이 되자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태가 말했습니다. 당신 일은 그만둬. 내가 벌어야지. 넌 그냥 집에 있어.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태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됐어! 집안일이나 잘해! 그날 이후로 도연은 조금씩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1982년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봄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변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몰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26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교단에 서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들 손을 잡고 웃던 자신은 말입니다. 도연은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군산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이 쓴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밌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도연은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봄이 끝나면 더 긴 겨울이 올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다시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그 봄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1984년 여름, 서울 영등포. 도연은 부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기태였습니다. 오후 3시, 퇴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회사 그만뒀어. 기태가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도연은 걸레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도야! 부도! 회사가 망했다고! 기태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한숨이 깊었습니다. 도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잖아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 바닥이 다 썩었는데! 기태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태는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소주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화도 많아졌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짜기만 하네! 됐어! 먹기 싫어!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식탁에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행주를 들고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기태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여보,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기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배를 감쌌습니다.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기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걱정! 당신이 뭘 걱정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기태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잊혔나 봐. 기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1월, 도연은 두 번째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기태는 복도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많이 지쳐 있어요. 기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방문 앞에 섰다가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기태의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이면 물건을 던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렸습니다. 내가 이러는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도연은 웅크렸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1985년 봄, 언니 양미경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문 좀 열어봐.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괜찮아요, 언니. 제가 부주의해서... 부주의? 도연아, 정신 차려. 미경이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니는 몰라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더 잘하면... 뭘 더 잘한다는 거야? 이게 내 잘못이니?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울었습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나와. 우리 집으로 가자. 안 돼요. 그러면 더 화낼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죽어. 미경이 도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연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이 받았습니다. 처남, 도연이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 몇 번째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졌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언니, 저 다시 들어가야 해요. 뭐? 남편이잖아요. 제가 참으면 돼요. 도연아, 그게 참는 게 아니야. 그냥 무너지는 거야. 미경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언니는 이혼했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줄 알았어. 잘못된 결혼은 끝내야 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럴 용기가 없어요. 4월 말,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사왔습니다.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 달라질게. 약속해. 도연은 꽃을 받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월이 되자 똑같았습니다. 술, 고함, 주먹. 6월 어느 밤 도연은 쓰러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미경이 119를 불렀습니다. 이웃이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경찰이 왔습니다. 부인, 고소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기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상처가 심각한데요. 제가 넘어진 거예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정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게 키우지 마세요. 경찰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봤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이웃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문제 있는 집. 저러니까 맞는 거지. 도연은 마트에 갔다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태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도연아! 돌아와! 기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실까지 뛰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그날 밤 도연은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을 안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안 돌아가. 도연은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연은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을이 오면 그녀는 다시 서야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말입니다. 1985년 9월 서울 남대문 시장 인근 도연은 식당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김은주의 백반집이었습니다. 언니가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손님 많으면 정신없어. 괜찮겠어? 은주가 물었습니다. 40 중반 굵은 목소리의 여자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일단 설거지부터 해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담갔습니다. 물이 차갑고 미끌거렸습니다. 손등에 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 없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기태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부인 측에서 이혼을 원하신다고요? 네. 남편 측은 어떻습니까? 기태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혼에 반대합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도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재결합을 원하시는데요.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당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경찰 조서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습니다. 기태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일방적 주장 아닙니까? 저희 의뢰인은 부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2차례 유산 이후 우울증이 심했다고 하더군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태를 봤습니다. 기태는 눈을 피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새끼가 안 놔주는 거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한 대 피웠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놔주면 자기가 진 것 같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텨. 일단은 버티는 수밖에. 은주가 도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교사였다며? 네. 그럼 가르치면 되잖아. 지금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은 무슨. 배운 거 나눠주면 되지. 은주가 식당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시장 아이들 많아. 부모들 장사하느라 정신없어서 애들은 방치야. 공부방 같은 거 열어봐. 하지만 저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해봐. 안 되면 말고. 은주가 담배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도연은 식당 2층 빈 방을 빌렸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썼습니다. 무료 공부방 엽니다. 초등학생 환영합니다. 시장 곳곳에 붙였습니다.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한 아이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여기서 공부 가르쳐요? 응, 그래. 들어올래?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수요. 민수야. 어떤 거 하고 싶어? 수학이요. 학교에서 못 따라가요. 도연은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문제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만인가. 아이 앞에 앉은 게, 교과서를 펼친 게, 선생님, 응, 미안. 이거 같이 풀어볼까? 도연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풀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와, 맞았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11월 아이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5명이 왔습니다. 8명이 되었습니다. 방이 좁았습니다. 책상이 부족했습니다. 은주가 헌 책상을 구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공책을 기부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도 봐주세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돌아다니며 가르쳤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숙제를 해와요. 아이가 열심히 했어요. 돈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월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기태가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법원 복도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이혼했어요. 잘했다, 도연아.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지? 넌 이미 하고 있잖아.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니?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986년 1월 시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해교육 강사를 모집합니다. 성인 대상 한글 교실이에요. 도연은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배움은 삶을 바꿉니다. 저도 배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나눠주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은주 씨, 붙었어요. 진짜? 야, 축하해. 은주가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도연은 울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3월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교육청 건물 3층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12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연입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한글을 배워볼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봐요. 칠판에 가를 썼습니다. 분필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책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배움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칠판을 봤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육청 연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도현 선생님이시죠? 저는 박상현입니다. 저도 문해교육 강사예요.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도연은 악수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시장에서 공부방도 하신다며요? 소문이 벌써. 좋은 일 하신다는 얘기죠. 존경스럽습니다. 상현이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람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편안한 일이라는 것.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말로 왔습니다. 1997년 겨울, 서울 마포. 도연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박상현과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상현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고마워요. 도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좋았습니다. 문해교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장 공부방도 여전히 열었습니다. 삶이 평온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도현 선생님이시죠? 여기 동부경찰서입니다. 도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한기태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기태.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네. 유족 연락처를 찾다가 선생님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 아시나요? 모릅니다. 저는 이혼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경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인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네, 살 남자아이요. 지금 보호소에 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상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태가 죽었대요. 상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대요. 4살. 전 부인 사이 아이인가요? 아니요. 다른 여자예요. 그 여자도 연락이 안 된대요.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있다고 했어요. 상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4살 아이. 보호소. 계속 생각났습니다. 상현이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왜요? 저랑 상관없는 아이예요. 그래도 마음에 걸리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다시 돌아봐야 해요? 안 봐도 돼요. 하지만 보고 나면 마음이 정리될 수도 있어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호소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도연과 상현은 함께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한지우라는 아이 찾아오셨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까만 머리, 큰 눈. 저 아이예요. 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는 블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쌓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졌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 지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블록을 만졌습니다. 내 이름은 도연이야.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예요. 응, 그렇게 생각해도 돼. 엄마는요?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없어. 아빠도요? 응, 아빠도.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 가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현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아이가 너무 작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런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해요? 상현이 도연을 안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내가 따를게요. 도연은 상현을 봤습니다. 데려올까요? 우리가? 당신이 원하면요. 하지만 우린 늙었어요. 저는 43이에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상현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돼요. 2달이 걸렸습니다. 서류, 면담, 가정 방문, 법원 심사. 1998년 2월 지우가 집에 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현관에 서서 집안을 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지우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안았습니다. 자도 돼요? 응. 자도 돼. 아이는 신발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신발을 벗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지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엄마.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지우는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손이 도연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연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오래 불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상현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렸습니다. 지우가 잡으려 뛰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나쁜 아빠 아들인가요? 도연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지우를 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아이들이 그랬어요. 보호소에서요. 나쁜 아빠한테 버려진 애라고. 도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잘 들어.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 너는 착하고 소중한 아이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우리가 널 선택한 거야. 사랑해요. 응. 너무 많이. 도연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도연을 안아주었습니다. 1999년 봄이었습니다. 지우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3사람이었습니다. 도연, 상현, 지후.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예쁘다.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상현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잖아요. 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밤 지우가 잠들고 나서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상현이 물었습니다. 뭐려? 이 아이 키우는 거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럼 됐어요. 상현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족이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봄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서울 마포. 도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64세 봄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해교실은 계속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쳤습니다. 토요일엔 아이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의 공부방이었습니다. 상현은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 교실가요? 응, 가야지. 몸은 괜찮아요? 걱정 마. 아직 건강해. 도연은 웃었습니다. 상현도 웃었습니다. 지우는 30이 되었습니다. 건축가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왔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건물 하나 설계했어요. 어떤 건데? 문해교육센터요.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가 하시는 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자랑스럽다. 지우야. 도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웃었습니다. 전부 할머니 덕분이에요. 3월 말 코로나19가 확산되었습니다. 교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답답했습니다. 지우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어때요? 온라인. 그게 뭐니? 영상으로 하는 거요. 유튜브 같은 거요. 유튜브.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에 갈게요. 지우가 카메라와 조명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네, 좋아요. 그냥 평소처럼 가르치시면 돼요. 근데 누가 봐? 모르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도연은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한글 자음을 배워볼 거예요. 첫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편하네요. 배우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도연은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 달, 2달.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댓글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도 해보면 어때요? 내 이야기? 네.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군산의 교실, 폭력, 탈출, 시장 식당, 문해교실. 사람들이 알고 싶을까? 알아야 해요. 할머니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어느 날 도연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폭력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2번 잃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혼 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를 키웠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말입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알아요. 부서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영상을 끝냈습니다.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상현이 다가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요.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폭력을 당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혼하고 아이 키우고 있어요. 힘들었는데 다시 시작할게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선 사람일 뿐이에요. 2021년 봄 지우가 설계한 문해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도연은 리본을 끊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교실이 있었습니다. 책상과 칠판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배우겠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바꾸니까. 오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이들, 교사들, 시민들. 안녕하세요. 이도연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배움을 나눠왔습니다. 가르치는 게 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건 제가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식당 주인 은주 씨가 가르쳐 줬어요. 다시 서려면 일단 숨부터 고르라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쳐 줬어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가르쳐 줬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요.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가 웃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현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피곤하죠? 응. 조금. 잘했어요. 정말로. 상현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뭐가요?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요. 다시 믿을 수 있었던 거요. 상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밤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센터가 문을 열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기뻤다. 나는 생각한다.
봄은 언제나 온다고.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끝이 있다고. 나는 부서졌다. 하지만 다시 섰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가족이 있다. 학생들이 있다. 배움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내 봄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봄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도연은 여전히 영상을 찍습니다. 여전히 가르칩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지후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선생님 될래요. 그래? 좋은 선생님 되렴. 아이가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고 탈출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제과점에서 일하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상현이 물었습니다. 무슨 편지예요? 누군가가 다시 시작했대요. 잘 됐네요. 응. 정말 잘 됐어. 봄날 오후, 도연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상현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아, 응. 우리 잘 살았죠? 상현이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아. 아직 끝나지 않았네. 도연도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은 약속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피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봄은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봄은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